한 입 먹자마자 배부르다고 하면서 밥맛 뚝 떨어지게 하는 친구들 꼭 있죠? 그런데요, 굳이 애쓰지 않고도 알아서 식욕이 조절되는 소식자 연예인들처럼 내 식욕도 자유자재로 조절된다면 다이어트가 참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요요와 절식으로 20kg을 쪘다 뺐다 할 때는 배가 부른 느낌 자체를 알 수 없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은 간단한 방법으로 수천적 소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심리학자 임동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알아서 살이 빠지는 후천적 소식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변화한 내 몸과 일상을 평생 아껴주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건 심리학에 기반한 내용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주말에 야식 한번 먹는 건데 그거 가지고 살찔까봐 스트레스 받거나 칼로리나 공복 시간 애써 계산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늘부로 마음 편히 다이어트 성공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이어트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소식자를 한 번쯤 부러워한 적 있잖아요. 꼭 유난히 적게 먹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먹고 어디서 멈출지 아는 직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소식자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니까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한 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 영상을 통해 소식자가 되는 그 첫걸음, 직관을 얻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저한테 컨설팅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들 좀만 먹고 포크랑 수저를 내려놓으니까 눈치 보면서 자기도 내려놨대요. 이제 다들 화장실 갈 때 조용히 친구한테 "너 배불렀어?"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를 쳐다봤는데 그 한심하다는 눈빛이 계속 아직까지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죠. 사실 한국에서 살이 찌면 유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남 눈치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다가 직관적 배부름을 인식하고 나서는 이제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살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어트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중요한 점은 진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일부러 식욕을 꾹꾹 억누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그 억눌린 식욕이 나중에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졌던 것 아니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여성분도 그렇게 내 내면의 식욕을 존중해서 다이어트 한 뒤로는 일상이 한결 편안해지고 어차피 적당히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을 거 아니까 요즘은 약속도 잘 다니면서 유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물론 살 잘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그 식욕을 충족시켜 주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식, 폭식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소식자가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식습관 프로그램을 우리 뇌 속 쾌락 중추에 하나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유튜브를 보던 멀티태스킹을 하던 몸이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관심을 기울입니다.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작동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절차 기억은 그 유형을 축적하고 학습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기억은 영아기와 아동기 때 확립된 몸의 신호들과 먹는 행위를 매칭하는데요. 날씬한 분들의 식습관은 그 신호들이 강하고 분명하기 때문이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왔고 그 신호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고요. 그 신호들을 또 올바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처럼 어디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모를 정도로 식습관이 무너졌던 케이스의 분들은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자, 한번 나는 어떤지 상상해 보세요. 허겁지겁 혹은 내가 봐도 개걸스럽게 먹죠. 옆 사람이 많이 먹으면 똑같이 많이 먹고 적게 먹으면 똑같이 적게 먹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숨쉴 새도 없이 먹거나 꿀떡꿀떡 씹지도 않고 먹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음식이 맛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마구 먹고 싶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요, 음식과 몸을 단절시킵니다. 제가 한번 요요가 오면 20kg은 무섭게 쪘는데 그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강박적 행동 패턴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진짜 평생 행복하게 식욕 관리를 하고 딱 알맞게 먹고 원하는 몸으로 살아서 또 그런 나의 모습을 정말 사랑해 줄 거라면요. 무작정 소식하고 참는 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다이어트 문화가 만들어낸 환상, 판타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포만감과 만족감의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 내 식욕, 그리고 몸과 자주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가 정해준 것, 정해준 양, 정해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포만감과 만족감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배가 부르다는 것과 만족스럽다는 느낌은 별개의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음식을 먹는 경험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며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맞는데요. 우리는 이 둘을 생각보다 자주 혼동하거나 구분 자체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먼저 포만감은 양적 측정입니다. 몸 안에 음식이 충분히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만족감은 질적 측정이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산다라박님이나 태연님처럼 한 입 먹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고요. 저처럼 뷔페에서 7그릇을 먹었는데도 전혀 찬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포만감을 충족해야 할지 만족감을 충족해야 할지 내 몸이 원하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도 만족은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욕구를 구분하는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알아서 식욕이 조절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배가 꼬르륵거리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준다면 그 종류와 거의 상관없이 만족스럽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을 갈망할 때는요, 애초에 만족감을 원하는 상태이기에 갈망하는 특정 음식을 먹어줘야 끝이 납니다. 자신의 몸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음미한다면 갈망했던 음식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아, 맛있다 라는 만족 상태를 느끼게 할 테니까요. 의식적으로 먹는다면 먹는 즐거움이 정말 2배로 크게 느껴질 거고 딱 끝이 날 겁니다. 소식자가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요, 배고픔과 진짜 갈망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배고픔은 대체로 감정적이고 진짜 갈망은 이보다 더 생리적인 것입니다. 소식자가 되는 첫걸음인 건강한 식습관 프로그램을 내 뇌에 설치해주기 위해서는요, 진짜 갈망을 인정하고 맛있게 먹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정확히 아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뭐 다이어트뿐인가요? 어떤 활동이든 그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딱 맞는 그 충분한 순간을 감지하는 능력은 참 놀랍고도 유용한 선물이라고요. 충분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균형 상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앞으로는 나의 식욕을 대할 때 내 내면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해주세요. 아이가 울면 원하는 게 뭔지 유심히 파악해서 챙겨주는 부모가 있었듯이 이제는 그 역할을 내가 나의 내면에게 해줘야 됩니다. 내 몸이라는 어린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인정하고 강화하다 보면 어느새 신호를 확인하는 일에 스스로 능숙해질 거예요. 즉, 소식자가 되는 길은 내면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배가 부른 건지 만족스러운 건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는 우리들은요,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관계에 부응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때가 언젠지, 언제 나를 위한 시간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 반면 쓸데없는 일은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다이어트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살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교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는 과잉과 결핍, 그러니까 너무 많다와 너무 적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음식이 충분한지 배우는 것은 건강한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탁월한 방법이라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한국의 모든 다이어터들이 살을 빼고 삶을 더하는 그날까지 즐겁게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 다이어트 심리학자 임동민이었습니다.